번째 보면 이게 아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백분율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지금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V2이요. 이 차트. 그러면 여기에가 뭐가 있어?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뭐냐면 만약에 R1 그 다음에 여기가 X1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놈을 지금 R2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R2 앞에서 R2는 뭐라 했어? 2차를 뭐로? 1차로 그러니까 2차를 1차로 변화한 진짜 그러면 R1는 뭐가 되겠어요? 2차로 변화한 분자가 이해를 하실게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뭐로 정리하면 R2로 정리하고 이름을 X2로 이해하실 때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퍼센트 저항 강화, 백분율 강화 인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 모양이 이게 저항이죠. 그러면 이쪽에 무슨 전류가 흐르나 되면 1차 쪽의 전류 I1N이 갑시다. 그럼 2차 측 전격전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I1N하고 R2N이 곱해지면 이게 뭐예요? 저항이죠. 저항의 전압하고 떨어졌다. 맞아? 그 다음에 요놈이 I1N하고 곱하기 X2N이 되면 이거는 리액턴스 강화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강화라는 개념은 이거 보시면 첫 번째 뭐라 그러죠?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이제 뭐가 돼요? 합쳐놓으면 임피던스 강화가 됩니다. 맞잖아. 임피던스 강화. 그러면 실제로 강화는 지금 몇 개가 나와? 강화는 첫 번째 무슨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저항 강화. 이 퍼센트 저항 강화를 우리가 교재에서 뭐라 했어? P라고 했다고. P. 이해했어? 네. 그러면 강화란 말은 자가 입력이 뭐야? V1의 인పు트였단 말이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저항 강화니까 이 I1N하고 R2는 그건 각이지. 그러면 I1N하고 곱하기 R2N이라고 곱하기 뭐야? 이렇게 됐다. 이해를 잘 해봐.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X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 출발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다시 V1N에
I1n에 X2번 곱하기 2이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잘 보면 여기는 지금 2차를 1차로 변하는 등가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제 V2n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V2n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I2n이 될 것이고 R2n이 아니라 R1, 2, 곱하기 2. 여기는 어디가? 여기도 V2n에 I2n에 R1, 2 곱하기 2이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임피던스 강하니까 여기도 Z2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Z2. 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지금 Z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V1에 I1에 Z2원 곱하기 이해만 하면 돼. 절대 안 틀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실 때 요 놈이 이 I1N하고 Z2원을 곱하기 이거를 갖다 말한다. 우리가 임피던스보다 전압이라고 하자. 그래서 거기가 뭐로 돼 있어? V1에는 곱하기 이게 뭐야? VS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놈은 결론적으로 뭐냐? IS분의 IN이다. 그럼 IS가 뭐야? 잘 알아야 돼. IS분의 IN이 그건 무슨이다. 그럼 이거는 무슨 절? 단락절이고. 네? 얘는 무슨 절? 전격절이죠. 단락절유, 전격절. 그래서 나온 식이 나중에 뭐가 된다? VZ 여기서 지금 P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전격 용량이야. 그러니까 PN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격 용량. 전격 용량분의 Z. Z는 뭐예요? 동기 임피던스가 되겠지. 원래는 Z의 V의 제곱에 플러스. 이게 변환기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 여기가 Vn 또는 V의 제곱, 여기가 Z에서 이렇게 표시가 똑같은 의미다. 개념. 그래서 이게 크게 베풀는 강화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117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15kV 바 3000에 2000V잖아. 그러면 볼게. 15kV 바. 그러면 이게 PN이라고. 이게 양이니까. 응? 그 다음에 3000에 뭐라 그랬어? 200V라 했잖아. 그러면 3000에 200V라 했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1차고. 이게 뭐다 돼? 2차가 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기기 쪽에서는. 그리고 변압기의 1차 측의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가 5.4 플러스 제휴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라고 했잖아. 임피던스. 그러면 5.4 플러스 J 6. 그러면 이게 Z 뭐예요? Z2이 뭐지? 5.4 플러스
그러면 이게 무슨 강화야? 이게 더한 강화고 이게 뭐가 돼? 일등스 비례가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기에서 PN에서 PN이라는 자체는 V1N에 곱하기 I1N이지. 그럼 어떻게 돼? I1N은 V1N에 PN이 될 거야. 이해했어? 예. 그러면 V1이 얼마야? 3000이지. PN이 얼마야? 15 곱하기 10의 30이다. 그러면 여기는 5가 나와. 예. 이해했어? 예. 그러면 여기서 P는 어떻게 봐? V1N이 얼마야? V1N에 I1N에 곱하기 뭐야? R2원이 곱하기 1이잖아. 그러면 V1이 얼마? 3000이 될 것이고 I1이 얼마? 5 곱하기 4 곱하기 100. 그럼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잘 봐봐. 여기 문제는 다 뭐가 틀려? P가 다 틀리잖아. 그러면 다 P가 틀리니까 무슨 값만 꺼내면 돼? Q값은 볼 필요 없지. Q값은 볼 필요가 없어. 왜? P값만 찾아버리면 Q값은 당연히 따라가니까 의미 없다고. Q는 구할 수 안 구해도 되는 거야. 그래, 두 개를. 그래서 P를 구했으니까 그 P값이 얼마가 나온 거야? P값이 0.9가 나왔다. 그러면 답이 1번이 되겠지. Q값은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응? 그렇지만 이제 2차에서는 어찌해야 돼? 이 공식을 다 쓰면 되겠지. 이 공식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변압기의 손실과 효율을 봐봐. 변압기의 손실과 효율. 여기 변압기의 손실과 효율이라는 자체에서 너희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변압기의 기전력을 알아야 돼. 기전력. 변압기의 기전력이 어떻게 돼 있어? 2가 얼마? 4점 얼마? 4, 4. 예? 그 다음에 F에 F, 그 다음에 뭐? BM이지. 그 다음에 N이지. 변압기의 기전력. 이 앞에 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변압기의 기전력은 얼마다? 4.44의 F의 파이M이지. 파이M. 여기다가 N이라고 표시된 것은 뭐야? N이라고 표시한 것은 여기다가 1 붙이면 1차가 될 것이고 2 붙이면 2차가 될 거야. 의미 없어요. 그래서 변압기의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게 자수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 손실이 어떻게 되어 있어? pH가 KH에 F에 BM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BM이라는 자체는 뭐야? BM은 최대 자석 이 최대 자석 밀도는 우리가 A분의 뭐야? 당연히지. 이해했어? 네.
그러면 또는 여기를 뭐라고 해? S라고 해. 의미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는 지금 이 n이라는 값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n은 지금 본선 P잖아. 그러면 이것을 일정하다고 보면 돼 그냥. 그러면 이 히스테리 성식이라는 자체에다가 보시면 자 여기 파이엠이 어떻게 돼? 파이엠이 4.44에 F에 N에 2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어? 예. 근데 나는 그냥 여기에 이거는 다 무시했다 그 말이지. 즉 이거를 그냥 F분의 2라고 볼게. 상관이 없잖아. F분의 2.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파이엠은 어떻게 돼? BM은 A분의 파이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히스테리 성질이잖아. 그러면 BM은 뭐야? 파이엠은 어떻게 돼? BM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면적분의 면적을 일정하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히스테리 성질이니까 이놈이 파이엠의 제곱이 되잖아. 이해했어? 그 면적은 일정하다 보고 납수고 요 식을 이렇게 봐보라. KH에 F에 BM이 뭐야? BM의 제곱인데 BM은 뭐야? BM은 A분의 파이엠이잖아. 면적이니까. 그러면 BM하고 파이엠은 비례 관계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에? F분의 뭐가 돼? 2의 제곱을 정하지. 그러면 여기가 나쁜 데네. 이해했어? 그러면 히스테리 성식은 뭐하고 반비례한다? 뭐하고?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맞잖아. 히스테리에서는 뭐에 관계 있다? 주파수에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전압에 뭐에 비례한다? 여기가 뭐야? 제곱이잖아. 제곱. 했잖아. 제곱. 그 다음에 와류 손실은 어떻게 되어 있어? B는 K2에 F에 T에 EM에 이렇게 되어 있지. 와류가. 이해했어? 그러면 이 와류라는 자체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봐봐. K2에 F에 T에 BM이 뭐야? F분의 2잖아. 이거 약분되지.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와류는 뭐에 비례한다? 2의 제곱을 비례해. 그러면 이거는 뭐에 관계없어? 어떻게 관계가 없지? 어떻게 관계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잘 알아야 돼. 히스테리소는 주파수하고 어떻게 된다? 반비례. 와류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어찌다? 관계없어. 관계없다고 문제 풀 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지금 이야기한 거야. 그 시기. 그러면 118페이지에 보면 변압기에서 생기는 철선 중 와류소는 철심의 기소 강판 후 두께와 어떤 두께. 이게 두께잖아. 이게 두께. 두께의 뭐에 비례해? 제곱에 비례하겠지. 제곱.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야 된다? 이해했어? 두께 몇 승? 2승에 비례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압기의 효율 봐봐. 변압기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효율은 기압이라고 쓰잖아.
일단은 뭐야? 인력분의 출력이다. 두 가지 비교죠. 그러면 인력은 뭐가 돼? 출력 플러스 현실이 되고, 출력은 인력 플러스 인력 빼기 근데 변압기는 출력 자체가 두 번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출력 플러스 현실의 출력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봐보세요. 두 번째가 전부하시란 말은 전체 부하야. 전체 부하시 효율이라고 했어. 그러면 전체 부하니까 어때요? 전 부하시 효율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전력을 어떻게 쓰지야 돼? 전력을 어떻게 쓰지? 전력은 첫 번째 P는 뭐야? 유효전력이지. 그러면 VI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VI 라인의 분포가 될 것이고, PL이 VI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이 VI라는 자체는 피상전력이지. 예. 맞아?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잖아. PA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표시해도 되잖아. 맞아? 그래서 전체 부하율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 거야? 어떻게 표시되는 거야? PA 코사인 세타가 표시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위에도 뭐가 돼? PA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손실이지. 손실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봐야 돼. 손실은 PI가 있고, 그 다음에 PC가 있을 거라고. 손실이니까. 그러면 손실은 여기다가 PI하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된다? PC를 써야겠지. 이해했어? 그게 뭐다? 전체 부하 효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효율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놈에서 공식에서 문제가 주어질 때 최대 효율이가 없어질 거예요.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주어질 때 최대 효율의 조건이라고 하면 이때는 PI하고 PC가 같다는 조건이에요. 이해했어요? 무슨 조건? 최대 효율 조건을 줄 거라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PA의 코사인의 세타에 EPI로 바뀌든 EPC로 바뀌든 둘 중에 하나가 바뀔 거야. 이해했냐? 이해했어? 그러면 EPI라고 써버리면 철수만 줄 거라고, 철수만. 근데 반드시 그때는 무슨 조건을 걸어야 돼? 최대 효율 조건이란 말을 걸어야 돼. 그래야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자. 만약에 세 번째 부하가 무슨 부하? M부하. M부하라고 하지, 이거지. 네. 이거는 M부하라는 뜻이야. M부하. 그럼 M부하는 어떻게 돼? M부하. 이 PA 코사인의 세타. 여기다 뭐를 붙여야겠다? M. PA 코사인의 세타. 그리고 M. PA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PI라는 자체는 고정선이야, 고정선. 그러니까 고정선은 이거는 뭐냐면 그냥 부하가 안 걸려도 무조건 생기는 손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I가 될 것이고 플러스 여기 손실은 무슨 소리야? 동선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n의 제곱에 뭐다? P가 가자. 곱하기 얼마? 이건 n과.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겠어. n과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 또 이거는 뭐야? n분의 1과야. 그러면 n분의 1과는 어떻게 가면 돼? n분의 1에 PA의 코사인 세타에 n분의 1에 P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PI의 플러스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데 n분의 1의 제곱에 뭐가 되는데 PC가 되는데 이해했냐? 그러면 여기서 최대 효율 조건은 어떻게 돼? 요놈에서는 요놈에서 최대 조건은 PI는 뭐가 된다? MA 자승의 PC가 될 것이고 요놈은 어떻게 돼? PI는 뭐가 된다? n분의 1의 제곱에 뭐가 돼? PC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전위 사용시 효율이라고 있어. 전위. 그래서 전위 사용시 효율이란 말은 여기에가 자 보세요. 앞에서 효율이 어떻게 생겼어? 전위 사용한 것은 거기가 뭐라고 했어? 데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데이. 이게 데이야. 하루. 그럼 효율이 어떻게 생겼어? PA에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뭐야? PI에 플러스 PC가 되지. 그 다음에 PA에 코사인 세타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 PI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있죠. 이 PI는 지금 철순이잖아. 철순은 부하가 걸리든 안 걸리든 하루야, 하루.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24시간. 이해했어요? 응?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이쪽은 부하가 걸릴 때만 사용되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시그마 뭐라고 했어? 사용 합이다 그만. 그럼 여기도 뭐가 돼? 시그마 H가 될 것이고 여기도 뭐가 돼? 시그마 H가 될 것이고. 이해했어? 응? 그래서 전위 사용은 결론적으로 PI는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24시간이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효율 조건은 어떻게 돼? 24의 PI는 시그마 H에 곱하기 P가 돼. 여기서 효율 조건. 다음에 119번이 그렇게 돼 있잖아. 자, 50kg 파. 50kg 파니까 뭐가 돼? 피상전력이잖아. 그러면 효율이니까 어떻게 돼? 전부하 동선이 1200이고 무부하선. 이 무부하선이 뭐가 돼? 고정선이라는 뜻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에타는 어떻게 한다? PA가 피상제력이 얼마야? 50kg 가야. 그러면 50 곱하기 0.8이고 더하기 800 더하기 1200 200 그 다음에 50 곱하기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이렇게 저 시계를 고쳐놨다고도만 금방 다음에 119페이지에 6번째 변압기의 극성 그랬어. 변압기의 극성 변압기의 극성은 첫 번째 가극성이라는 것이 있고 감극성이라는 것이 있어. 자, 감극성하고 가극성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극성하고 가극성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 감극성이에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같으면 감극성이라고. 이해했어? 그림에서.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U, V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여기가 U, V 이렇게 되어 있지. 즉 입력과 출력이 같으면 무슨 성? 감극성. 가극성은 이렇게 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입력과 출력이 다르니까 여기가 U, V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돼? V, V, 그 다음에 뭐야? U가 돼. 이해냐? 그림이? 그럼 여기가 V1이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V2잖아. 그러면 감극성은 V1 빼기 V2가 되고 가극성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봐야? 입력과 출력이 같으면 뭐? 감극성. 입력과 출력이 다르면 뭐? 가극성.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를 쓰고 있다? 뭐를 쓰고 있다? 감극성을 쓰고 있어. 그러면 이 감극성하고 가극성이 있는데 이 감극성하고 가극성의 차이는 몇 배야? 이거 계산 잘해야 돼. 만약 V1이라는 자체가 100V라 하고 V2가 4V라고 하자. 그러면 감극성으로 계산할 때는 얼마가 돼? 100 빼기 4V가 96V가 되고 가극성으로 계산하면 100 플러스 4V니까 104V가 되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감극성하고 가극성의 차이는 V2의 몇 배다?
2배, 즉 2배가 되는 거야. 잘 알아도 가급성하고 가급성의 차이는 뭐다? 그러면 왜 이거를 그려줬겠어? 응? 왜 이거를 UV 이렇게 써줬겠어? 어? 왜 이 그림을 그려줬겠어?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 그림을 보고 이게 감극성인지 가급성인지 판단을 해야 돼. 그림이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요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극성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래서 감극성에서 가극성이 표시가 되어 있다. 다음에 120 쪽을 120쪽. 자, 변압기의 삼상결선. 그래서 변압기의 삼상결선. 변압기의 삼상결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삼상을 결선하는 방법이 뭐였어? 바이결선이 있고 델타 결선이 있고 무슨 결선? 세 가지. 그러니까 삼상을 결선하는 방법은 Y결선, 델타 결선, V결선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Y결선은 가장 좋은 점이 뭐야? 중성점을 접지가 가능하다. 중성점. 델타 결선은 뭐를 보게?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하다. 이해했어? 그러면 Y결선은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중성점에다가 보호계정기를 설치해서 뭐 질환이랄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Y결선은 중성점에 접지가 가능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네, 신고도파가 발생하겠지. 그러면 뭐에 영향이죠? 통신선 장애가 발생합니다. 여기는 뭐야? 네, 신고도파가 발생해 안 해? 안 해. 너희들이 배울 때 전력공학에서 3상 4선식하고 3상 3선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3상 4선식은 접지지. 3상 3선식은 뭐야? 비접지야. 그러면 3상 4선식은 통신선의 장애가 발생하지. 4선식이니까. 3상 3선식은 비접지지. 그러니까 통신선에 뭐가 발생한다? 장애가 발생하지 않지. 이거 잘 알아야 돼, 너희들 전력공학이니까. 그 다음에 V결선은 어떻게 생겼어? 델타 결선 항상이 공간이 생겨서 임시적으로 뭐야? 임시적으로 삼상전으로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V개수는 델타 개수인 중 항상 고장이 생겨서 임시적으로 통상 전력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렇게 되죠. V개수의 출력 이놈은 루트 3의 T1이 되고 이거는 상대 변압기 유형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온율은 어떻게 가? 출력기는 어떻게 가? 원래 고장이 나기 전에는 몇 대야? 3대. V개수는 출력이 얼마야? 5.3. 그 다음에 대비니까 57.1초가 되겠죠. 이해했어? 이온율은 고장이 났으니까 몇 대만 운영하고 있는 거야? 2대. V개수는 출력 86.2%가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삼상계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변할게 삼상계수를 해보자 그 말이지. 그러면 절대 무슨 계수? i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델타 타, 세 번째 네 번째 I 델타, 다섯 번째 델타 I 이렇게 될까요?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진행 중에서 1차 측이 Y가 되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수변전 쪽에 보면 1차 측이 Y냐 2차 측이 델타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1차 측이 Y가 되고 2차 측이 델타, 1차 측이 델타가 되고 2차 측이 Y.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됩니다? 화가. 예? 여기는 뭐? 추가. 화가 추가. 그 다음에 1차 측이 Y고 2차 측이 델타, 1차 측이 델타, 2차 측이 Y는 무조건 이상차가 다 몇 도 나온다? 이상차가 몇 도? 30도야. 뭐라고? 30도라고. 여기는 이상차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서로 다를 경우만 이상차는 몇 도가 나온다? 30도 이상차를 가지고 있어. 이거를 너희들이 그냥 특징으로 적어버리면 되는 거야. Y 델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 중성점을 잡지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통신선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이상차가 몇 도다? 30도다. 이렇게 특징을 적는 거야. 이거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변압기의 선상계선에서 YY 있잖아. 이거는 어찌가?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YY는 잘 보면 YY는 어떻게 돼? Y개수는 어떻게 돼? 너희들이 전기 새로운 걸 보는 거잖아. Y개수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 3배. 선전력하고 상전압은 같이 상전력. 그러면 이걸 통으면 어떻게 돼? 상전압은 3분의 뭐야? 이걸 써놓은 거야, 그냥. 그러면 상전압은 얼마로 감소하니까? 루트 3분의 1배로 감소하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용이하다? 절연이 어찌다? 용이하다 그 말이야. 전압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야?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냐고? 루트 3배잖아. 그래서 뭐에 유리하다? 고전압에 유리하다. 이 말이야, 그냥 쓸 때. 그러면 여기는 뭐가 용이하다? 절연이 용이하다. 절연이 용이하다는 말은 그만큼 절연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 그 말이야. 용이하니까. 이게 다 YY 개선이야. 그러면 이제 델타 개선은 어떻게 돼? 델타 개선은 단점이 어떻게 돼 있어? YY 개선.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제3고접하에 전류가 통로가 없으므로 기전력 파형이 제3고접하면 예형파가 된다. 통로가 없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3고접하만 예형파가 된다. 중성점을 적재하면 제3고접하가 전류가 흘러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그러면 앞에 1번하고 뒤에 2번의 차이점은 뭐야? 앞에 1번하고 뒤에 2번의 차이점이 뭐냐고. 앞에 1번은 삼상 무슨 식? 3선식을 말하는 거고, 뒤에 2번은 삼상 몇 선식? 4선식을 말한다고. 이야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하의 불평에서 중성점의 전위가 변동해서 삼상 전압이 불평을 일으키므로 소음배전 계통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것이 뭐다? YY 필터. Y 뭐를 쓰겠다? 이거를 일명 무슨 전압기? 한번더 전압기. 가동기라고 하겠지. 그 다음에 델타 개선 봐봐. 델타 개선은 일단 이렇게 될 것이고, 봐봐. 델타는 어떻게 생겼어? 이게 델타잖아. 이게 델타. 그러면 이 델타라는 자체는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3고접하 전류가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 델타에 뭐가 되므로 순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델타 개수는 제3고접하 전류가 순환되니까 찌그러지지 않는 거고, Y 개수는 제3고접하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파형이 찌그러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 순환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지. 이렇게. 근데 순환은 되기는 되는데 외부로는 나가지 못하는 거야. 이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제3고접하 전류가 어디를 순환하므로? 델타 개선 내를 순환하므로. 그러면 파형이 어떻게 돼? 찌그러져 안 찌그러져? 안 찌그러진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장점 중에서 또 하나가 있지. 장점 중에 뭐야? 항상이 고장이 생기면 어디로 가? 항상이 고장이 생기면 부위개선을 할 수가 있어. 부위개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각 변압기의 선전류가 상전류. 그러면 델타는 어떻게 가? 상간전압하고 상전압은 같지. 그런데 선전류는 상전압의 몇 배야? 루트 3배니까 당연히 이거는 대전류에 용이하지. 이해했어? 그러면 단점 봐. 중성점을 적재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락 검출이 안 된다 그 말이지. 권수비가 다른 변압기를 개선하면 순환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델타라는 말은 1차 측하고 2차 측의 권수비가 같아야 한다 그 말이야. 같지 않으면 그때 순환전류가 흐르겠다 그 말이지. 같으면 안 같으면. 그래서 이거는 무슨 개선이냐면 델타 개선 방식. 그러니까 특징을 쓰라고 할 때는 델타 개선의 가장 문제점이 뭐야? 중성점의 접지가 불가능하니까 지락 검출이 안 되는 거고. 그 말이잖아. 그래서 델타. VV는 방맥기. VV는 뭐야? 121페이지에 부위개선은 있지? 근데 이 부위개선이란 자체가 2차에 나올 거야. 어떻게?
너희들이 출력비는 어떻게 돼? 자, 그냥 출력비 그러면 너희들은 86.6% 그 다음에 57.7%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2차 실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식적으로 표시해라는 거야. 수식적. 이게 수식이야. 그러니까 86.6%는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86%가 나왔냐. 그 말을 써라. 근데 그걸 못 쓰지.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용률 같은 경우는 뭐야? 출력비는 뭐야? 델타 계선이잖아. 델타 계선인데 출력분의 V 계선의 출력이지. 그 다음에 이용률은 뭐야? V 계선의 이론적인 출력이고 V 계선의 실제 출력이지. 그래서 이거를 뭐로? 수식적으로 표시해서 이 값이 86.6%가 나온 거고 57.7%가 나와라. 그 다음에 3번은 잠시 쉬었다 할게.